이 코스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어떤 재료와 모멘텀을 주목해야 되는지 종목까지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네. 1월 초에 소개를 해주셨고 네. 오늘 신고가 찍었더라고요.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네, 별 이슈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리뷰 좀 간단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 GPU 쇼티지, 시즌 2 메모리 쇼티지, 시즌 3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CPU입니다. 네. 앞에 G에서 C만 바뀐 거죠. CPU가 이제 어찌 보면은 반도체, 전반적인 이제 컴퓨팅의 뇌와 같은 역할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중추 역할을 하는데 CPU 쇼티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심텍, 이수페타시스도 사실 의미 없이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주가 반등 나왔죠. 네. 최근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 15% 정도 올라왔는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기판주들은요. 어디든 쓰일 수가 있다는 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발이 좀 있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엔비디아도 CPU를 또 범용 CPU를 또 만들고 판매도 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오늘 아깝게도 1,000원 차이로 목표가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2차 목표 가격 한번 넘어서 7만 원 위에서 끝나는지 여부 보면서 그러니까 매도하더라도 7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뷰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펩트론인데 네. 최근에 제가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 액티브 또 바이오 쪽도 출시한다는 기대감들. 일단 3월 첫째 주는 테크와 반도체 기반으로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펀드를 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주차 후반이나 3월 3주차에는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 또는 한화 쪽에서 바이오, 특히 이제 타임 쪽에서 이제 바이오 롱숏 펀드를 출시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펩트론이 정말 이제 제가 구정 전인가요? 구정 전에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그냥 또 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계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계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쉽게도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ABL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지만은 편입해 드렸지만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매경에서 주관하는 바이오 서밋 행사에는 아직은 참여 대상은 좀 아니에요. 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이 이후에 빅파마와의 조인 가능성들 계속해서 좀 언급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바이오는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코스닥 150 비중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38%인데 이게 한 42%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바이오 계속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점 많이 강조드렸으니까요. 기존 목표 가격 32만 원까지 홀드하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각계 전투가 나오는 흐름들은 개별적 이슈도 있지만 수급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못해도 34만 원 근처까지는 일단은 리바운딩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반도체든 바이오든 홀드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리뷰 두 종목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 연휴 전에 소개를 해주셨고 네. 2주 만에 20%가 넘는 수익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수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는지 네. 그 이유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또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요. 어제 이제 이 발언이 좀 나왔었습니다. K특별시장자본위원회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만든 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 3천이라는 소리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안 했다. 갑자기 누가 이런 식으로 포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코스닥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게 목표고 거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강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스닥 3천 얘기가 왜 나온지 이해가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뭐 코스닥 3천 뭐 추진 뭐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이게 좀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될 때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를 멘트를 퍼고 나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죠? 과장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양념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코스닥 3천 뭐 가면은 좋겠지만은 뭐 어쨌든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일타 강사 저도 마찬가지로 뭐 3천보다는 뭐 어떻게 3개월 아니 2달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3천을 어떻게 찍습니까? 뭐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500, 한 1,600까지는 보고 가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를 하는데 3천에 대한 가능성들을 약간 조금 좀 재를 뿌리는 약간 발언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발언 때문에 좀 약화되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동전주들이 오히려 급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수남에 돌면서 부실기업 정리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이제 코스피 뭐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스닥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요, 이 코스피든 뭐 코스닥이든 전자닉스를 제외한 다른 타겟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뜻에서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난 주에 설 때겠죠. 설 때 이제 그 미국의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하는 네.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물론 이제 이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결국은 미국 자국민들인데 이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좀 웃겼거든요. 왜냐면 미국인들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번외로 뭐 $1,000씩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이제 이 관련돼서 오늘도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의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관세를 다시 또 재점화 가능성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6개 핵심 타겟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배터리,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통신장 및 전력망, 그리고 화학물질, 그리고 뭐 반도체, 의약품, 드론 등. 결국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이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조사해서 다시 또 매길 거다 얘기 나오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후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도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못 받으면은 AI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는 구도가 지금 미국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이제 말로만 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가지고 났고요. 그럼 당연히 오늘 일타 강사의 결론과 종목은 이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오랜만에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배터리 얘기를 해보면요. 바로 어제 보도가 됐었죠. 미국 의회에서 반중국 공급망의 핵심이겠죠. 중국산 그 BESS 배터리, 대형 배터리를 전면 수입을 금지를 추진하자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일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웬만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2차 전지들이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2차 전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계약 취소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가 누구 때문이었죠? 바로 BYD 때문에 포드가 BYD랑 조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탈락했다는데 자 지금 포드 입장은 되게 난해하겠죠. 이게 법안이 이제 가결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과연 이 BYD와 포드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다시 LG 엔솔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LG 엔솔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처벌도 강력해요. 뭐 징역 5년 동안 거액의 벌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 준 거 기본 일단 디폴트 값이 1,000억대다 보니까 뭐 많은 몇 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들이 최근에 다시 또 중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다시 또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중국 공급망의 핵심은 결국 원자재긴 한데 이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하고 뭔가 생산하고 제조할 수 있는 거. 뭐 반도체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도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 장면은 아니지만 뭐 일단 뭐 만들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반중국 공급망, 반중국 공급망이겠죠. 뭐 이제는 뭐 조선 쪽도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없으신 분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잠시 뒤 관련주 반중 공급망 배터리 대장주 잠시 뒤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이어 최근에 또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 종목 중 오늘 하나를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1타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 종목 제가 좀 편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12월 달에 편입하고 나서 한번 또 이제 LG엔솔 때문에 한번 얻어 맞았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포스코 퓨처에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타 강사님이 네.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유튜브에 신광섭 치니까 네.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임이라고 연관 검색어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만큼 10월부터 많이 밀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2차 전지의 대장, 이 3대장 종목, 소재 3대장 종목이다. 그중에 한 종목이 포스코 퓨처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 흐름 좋죠. 포스코 홀딩스 중장기 종목으로 40만 원 돌파 나왔고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양극재 응급제 동시 생산 기업이라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중국 공급망 관련돼서 이제 히토리라든지 뭔가 광물, 핵심 광물 관련된 무기와 관련돼서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가 1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된 소재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고려 아연드 급등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200만 원 넘어가고 뭐 포스코 그룹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는 이유가 바로 또 일본하고도 중국하고 다시 또 꽁냥꽁냥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서로 떼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반중국 공급망의 핵심이 포스코 그룹주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1차를요. 일단은 단기 고점이죠. 27만 5천 원까지 한번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진행하고요. 오늘 사실 장중에 8%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방송 소개할 때 약간 좀 증시 밀리면서 눌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제시해 드릴게요. 높게 38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만 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만 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를 이제 27만 원 선을 돌파가 나오고 지지만 받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해서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 7을 30만 원 넘어서 앞자리 밖에는 38만 원까지도 2차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제공약해서 마켓 1타 강사 포트에 다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만나러 갈까요? 네,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오랜만에 2차 전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딱 세 개가 핵심 세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스닥 액티브 펀드의 또 구성 종목군들의 후보 유력 섹터들이겠죠.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에 대한 또 전략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